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파산 TV 업그레이드 8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자금을 보증금으로 사용 후 나중에 반환받아 부정소비하고 파산 면책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나 일부 금원을 파산재단에 반환하여 재량 면책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최근 10년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파산관제의 흐름. 전직 조선소 직원인데 제 기억나네. 파산 신청 직전 청약예금 900만원과 1300만원 상당의 보험 해약 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총 2200을 뺀 거죠. 은닉 이도가 있다고 보고 물론 1100만원 정도는 생활비로 쓸 수가 있죠. 그런 거 감안해서 일부 좀 할인해서 700만원을 환수하고 재량 면책을 해준 사안입니다. 파산관제 사건의 최신 영향 2021년 6월 11일 긴급 파산상 한정 승인 공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 최저위 선택은 이거는 반드시 한정 승인하고 100%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한정 승인해서 끝내야 될 사안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금화 할 만한 보험이나 예금만 갖고 있다 그러면 한정 승인만 하고 공고하고 한정 승인하고 공고까지 한정 승인이죠. 그 다음에 그 돈을 만약에 세금 밀려 있다 그러면 세무서에 주고 그 다음에 세금이 없고 채권자가 있다 그러면 채권액에 따라서 비율로 나눠주고 종료하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 있고 특히 가압류라든가 압류, 경매 중이다. 그럴 때는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압류 같은 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인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한정승인 단계에서 그냥 끝내는 게 좋겠죠. 혼인 중 형성재산 파산 절차 상가 사례. 지금은 혼인 중 형성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재산 분할을 준용해서 하는 걸 지금 지향하고 있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그럴 때는 주로 이제 은닉이라든가 명의신탁 이런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지 기여도로 인정해서 환가를 하라. 환가를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06호입니다. 개인회생 실무준칙이지만 파산, 배당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때는 보험해약금 1600만원에 대한 부인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이거는 부인 청구가 인용된 거는 아마 은닉재산으로 봤을 거예요. 한 장으로 정리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 선고를 법원에서 하지 않고 보류할 가능성이 있는 5가지 케이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아직 많이 안 보셨는데 이 방송을 경청하시는 분들은 파산 선고를 법원에서 하지 않고 보류할 가능성이 있는 5가지 케이스를 꼭 봐주십시오. 파산에서 이혼 재산 분할 마찬가지죠. 이혼 재산 분할. 이혼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분할과 달리 제척 기간 2년 안에 혼인 재산 분할 청구를 행사 안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하게 행사한 경우는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한 부인 청구라든가 화해가 가능합니다. 84페이지 2020년 2월 서울회생법원 시행 채무자 제출 14종 서류 조사 확장 및 추가 제출 서류 예상, 추가 제출 예상 서류. 원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해당하는 14종, 대부분 한 6가지에서 8가지입니다. 다 14가지가 다 나올 수가 없죠. 한 6에서 8가지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조사를 확장하는 경우 및 추가 제출 예상 서류는 이거 한번 참고삼아 보십시오. 그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혹은 은닉, 이동 경로를 조사하는 모든 거에 다 해당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안 한번 살펴보시고 개인 파산 실무 7장 면책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채권자의 이의 및 송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 및 송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법원에서는 어떻게 심리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개인 파산의 이해. 개인 파산 강의 6. 파산 재판에 대한 불복 파산 선고 효과. 이희수 변호사의 개인 파산 관제 절차의 이론과 실무 중 이제 6번째 강의였습니다. 통합도산법 10년 개인 파산의 현황과 과제. 이건 제가 이제 2016년도에 대법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겁니다.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 내 39번째.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적인 채권 누락을 지적하여 이해하였으나 전체 채권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하고 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재량 면책한 사안 같습니다. 상속 한정 승인 후 채무를 알게 되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상속 한정 승인 후 채무를 알게 되어 파산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파산을 재수, 삼수 가능한가요? 제도의 파산 신청 허용 여부. 이거는 제도의 파산은 워낙 많이 이 동영상으로 해서 다 해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불허가를 받거나 그다음에 면책을 각하하거나 기각하거나 그다음에 채권자 명령에서 누락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서 그 채권, 빠진 채권은 또 누락된 채권만 제도입 파산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서울회생법원 2020년 4월 17일 날 판결이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제도입 파산은 이제 하나의 어떤 구제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건 허용되고 어떤 건 허용 안 되는지 남용이 되고 어떤 건 남용론입니다. 제도입 파산이 그 첫 번째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빼돌린 상태에서 면책 불허가나 기각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서 제도입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파산 신청권의 남용이다라고 보면은 제도입 파산이 허용이 안 될 테고, 그때 당시에 단순한 어떤 서류를 내기 힘들어서 아니면 관제인이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거에 부담을 느껴서 취하하거나 뭐 제대로 안 내서 기각을 당했다. 근데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서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게 제도입 파산으로서 남용인가 아닌가. 서류만 이번에는 다시 정신 차리고 과거의 서류까지 포함해서 다 서류를 내고 관제인이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의 파산 신청이 취하가 혹은 면책 기각이 재산 은닉과는 전혀 무관하고 채무자의 말대로 서류 내는 게 힘들어서 가족들이 협조를 제대로 안 해서 그 당시에 워낙 힘들어서 취하 내지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기각당했다. 그럼 이번엔 다시 제도입 파산 면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남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는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파산 실무 7장 법원 면책 신청에 대한 법원의 면책 불허가 사유, 재량 면책 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면책 불허가 사유, 사기 파산지에서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 은닉 손괴, 채권자에 대한 절대적 불이익 처분입니다. 파산관제 사건이 최신 경위 2020년 10월입니다. 한정 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 신청과 채무자 개인 파산 동시 신청해야 하는 사건. 이런 사건은 503조 사건이라고 합니다. 503조. 기억하십시오. 503조. 파산관제 사건이 최신 경위 2020년 12월 14일 파산 선고 사건. 조사의 초점을 잘 보십니다. 법무사의 개내회생 신청 대리권에 대하여 지금 이제 법무사는 2021년 법이 개정돼서 2020년인가요? 법이 개정돼서 법무사는 개인 파산이나 회생에 대해서 대리권이 생겼습니다. 물론 신청, 서면 대리권이지 법정에 와서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강의, 신청권자 신청기간,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에서 강의한 겁니다. 최신 한가 현황 2020년 4월 10일 이거는 가장 최근의 한가 현황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채권 발생 시 대처 방안. 누락채권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워낙 강조해갖고 계속 나오죠. 줄어드는 서울 개인 파산. 최근에도 조사해보니까 10%가 줄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제 손실보상금 지급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6월 지나고 6, 7, 8 여름 3달 지나고 9월부터는 아마 9월이나 가을부터는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이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제도입 파산 5가지 유형. 불락 추기신이라고 했는데 불허가, 누락, 취하, 면책 기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이 5가지 사용합니다. 물론 각하도 있습니다. 파산관제 최신 현황 2021년 10월 6일 도움되는 개인 파산 회생 정보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비대면 전화 상담 확대 2022년 8월 30일 그렇죠. 작년 여름부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이제 확산세라서 비대면 전화 상담을 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 가서 상담을 해줬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대신해서 이제 해줬는데, 이게 뭐 그때 전화를 한 3통인가 했어요. 전화 많이 옵니다. 신청 대리인 입장에서 보면 개인 파산 신청 실무, 신청 대리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와 있죠. 명의신탁 부동산이 원상해 본 사행위가 아니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가 확고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원상해 본 사행위가 아니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원상회복이라고 과거에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신탁한 재산을 원상회복한 거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간혹 합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13년 전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기획부동산, 용인 쪽에 기획부동산 뭐 몇만 분의 부동산 컨설팅 회사, 부동산 회사로부터 임야 지분을 샀죠. 근데 돈 송금은 언니가 한 겁니다. 부동산 회사에. 그러니까 언니가 내 명의로 명의 신탁한 재산이다. 근데 이제 벌써 13년 흘렀죠.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 후에
지금 상황에서 그 재산을 조카한테 이전하고 파산 들어왔을 때 과연 그 조카한테 이전한 행위가 원상회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언니하고 뭔가 삼자 합의가 될 수 있었지만 이건 약간 좀 케이스가 특이해서, 그리고 이제 면책 그 서류만 냈지 그 위에 은닉과 아니죠.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세금을 누가 냈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재산세 같은 거죠. 그다음에 뭐 지분 부동산이니까 권리행사는 안 했겠죠. 아무튼 명의신탁 부동산이 원상회복은 상해가 아니고 전체불허가 사유도 아니다. 깔끔하게 언니한테 딱 이전했으면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조카한테 다시 증여한 행위가 과연 원상회복인가? 원상회복인가? 저는 원상회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파산 신청 직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 350만 원을 압류 추심하자 파산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예금이 압류를 해왔던 것은 채권자의 파산 면책 그 강제 집행에 대한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350에서 150, 180을 빼고 170을 환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70을 나눠주기엔 또 너무 돈이 없죠. 돈이 적죠. 절차 비용도 부족하죠. 그런 경우에는 파산 면책 신청에서 350은 환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관계 사건의 최신 현황 2020년 4월 2일 부친 명의 공유 토지를 상속 지분으로 환가한 사안입니다. 31년 전 사망에도 미등기 상속 토지는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의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지적전산 자료에 그대로 나오죠. 망인의 소유로 나오고 상속인 계산해 보니까 뭐 4명이야. 그럼 4분의 1 갖고 있는 거죠. 어머니 돌아가셨고 어머니 살아계시면 뭐 13분의 2가 되겠죠. 11분의 3이 되겠네요. 11분의 3. 차량 환가 사안이 또 있습니다. 파산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10년 지난 근저당과 가압류 말소만원. 10년 지난 근저당은 저당권 말소 소송을 해야 합니다.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기 때문에 부종된 물권, 근저당권도 소멸된다. 따라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는 집행 취소 신청을 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의사, 파산 직전 청약예금 해약 후 동생 채무 변제 편파행위 했죠. 부인한 겁니다. 개인 파산이 법률 관계. 편파행위 변제 부인권 행사 포기 3개의 사례를 해설. 이게 좋죠. 이런 케이스가. 개인 파산 면책 접수부터 면책 확정 시까지 얼마나 걸리나. 203단도. 저는 213단도, 203단도 이제 완전히 옛날에 같은 뿌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남이죠. 213, 203. 3자로 봐서 이제 같은 뿌리입니다. 5개월 걸렸습니다. 개인 파산의 이해, 도산판례 백선, 개인 파산에서 파산 신청권 남용의 기준. 이 도산판례도 이제 백선인데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개인 파산에 관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파산 신청 수개월 전부터 급여의 강제 집행이 염려되어 배우자 계좌에 이체한 행위가 면책 불허가 사유인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9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